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점심시간을 더욱 알차게 만들어드리는 든든한 투자 브리핑, 밥보다 투자 하나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편다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원입니다. 오전 11시 점심시간에 맞춰서 든든한 한 끼 대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준비했는데요. 다송씨, 요즘 실리콘밸리 있잖아요. 거기에 뭐 민심이 들끓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요 실리콘밸리면 빅테크의 메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민심이 왜요? 그러니까 저도 궁금해서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거기에 또 전력 회사들이 앞다투어 계속해서 줄을 대고 있다고 합니다. 인프라 구축 비용을 일반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게 난리라고 하는데요. 이 MS의 CEO가 AI의 발전을 가로막는 건 반도체가 아니라 전력이라고 했던 말이 실감이 나는데요. 한편으론 이런 전력 대란 시대에 전력 인프라 기업은 어떤 기회로 살아남아야 할지 궁금한데요. 오늘 미장 종목 하나에서 관련된 내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원 PB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하나증권 네이버 그린팩토리점 이성원이라고 합니다. 이성원 PB. 네. 저희 3프로를 통해서 처음 소개시켜드리는 분인데 사내에서는 사실 다재다능하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특히 특기가 여러분 재즈랍니다. 네, 재즈 보컬로 명성이 자정한 재즈 이성원 PB. 보컬이요? 네. 오. 네, 나중에 어떻게, 네. 한번 이제 불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뭐 조회수 한 10만 나오면 코너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가 요즘처럼 이렇게 뜨면 당연히 뒷단에서 움직여야 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요. 최근 전력 인프라와 관련돼서 주목해야 될 흐름 있으면 짚어주시겠어요? 아, 네. 혹시 요즘에 전기 먹는 하마 대신에 전기 먹는 AI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전기 먹는 AI. 네. 네. 네, 그만큼 저는 혹시 AI 생성형 툴 중에 챗GPT나 그록 사용하세요? 저는 그록, 챗GPT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도- 챗GPT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챗GPT나 이제 그록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뭐 일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하고 그냥 개인적으로도 정말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러한 챗GPT의 질문을 하나 할 때마다 수백 개의 전구가 껐다 켜지는 그런 전기 효과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잠깐만. 질문을 하나하나 하면서 그렇게 전기가 많이 들었어요? 네. 아, 몰랐네. 저도 몰랐습니다. 네, 질문을 아껴서 해야겠네요. 그래서 이전에 오픈 AI 그 CEO가 했던 말이 챗GPT한테 감사하다고 말도 하지 말아라. 그거에 대답하는 게 또 전기가 드니까. 네,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초창기다 보니까 이건 정말 저 진짜 많이 이용하는데 질문 하나하나에 비용은 들겠다라는 생각했는데 전력이 그렇게 많이 드는지 몰랐네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어떤 거 준비하셨다고요? 네, 오늘 그래서 이제 AI 시대에 전기가 되게 부족하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드리고 이 전력 인프라에 관련한 종목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장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AI 시대에 전기부터 부족하다, 뭐 인프라 수요 폭발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실제로 골드만삭스에서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2030년까지 165%까지 증가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골드만삭스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미국의 에너지부에서도 2028년까지 5년간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연평균 최고 27%까지 증가할 거다라는 전망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AI 수요가 급증을 함에 따라서 전력 인프라 부족 현상으로 연결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실제로 이뿐만이 아니라 오른쪽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다시피 미국에서 지금 이제 설치된 전력 인프라 장비들이 50년대에서부터 이제 80년대까지는 굉장히 많이 지어졌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네, 그 이후로는 이제 이러한 지어지는 게 조금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 말은 결국에 장비들이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래프거든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된 것 같죠? 지난주에 저희 김영윤 PB가 나오셔가지고 네네. 수장이 나오셔갖고 미국의 원전이 한 50년 만에 빅사이클이 오고 있다라고 해서 비슷한 차트를 보여주시면서 맞아요. 1940, 50년 5, 60년까지는 엄청 지어지다가 그동안 한 50년 동안 안 지어지고 있어서 이제 새로 짓는다라는 네. 것은 제가 이해가 됐었는데 네. 요 갖고 오신 장표를 보니까 변압기 관련된 전력도 이렇게 안 지었었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좀 자세히 나와 있는데 뭐 스팀 터빈, 가스 터빈, 그다음에 다른 것들도 있는데 이 보시면 초록 색깔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많이 지어졌다가 지금 최근에 들어서 되게 미미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뭐냐면 바로 송전망이거든요.
송전망 부분이 그 중에서도 특히나 지금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면 네. 전력 수요는 되게 높아지고 있는데 전력 장비도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 수요가 더욱더 폭발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요가 폭발할 수 있는 상황이다. 네. 보통 저렇게 없었던 것이 새로 생기거나 아니면 미미했던 것이 새로 지어지거나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네. 자 그래? 그러면 어떤 종목을 사야 돼? 네. 어떤 산업을 봐야 돼? 그런데 항상 그럴 때 네. 저만 그런가요? 그 관련된 종목이 다 떠 있어요. 그쵸. 네. 이미 떠 있죠. 네. 근데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 테니 잠시만 좀 기다려주시면 알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인프라 관련해가지고 노후화됐고 수요도 넘쳐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미국 정부에서는 이미 이거에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지난주 수요일에 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펜실베니아를 방문을 해서 펜실베니아를 AI 허브로 육성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대규모 투자가 있었습니다. 네. 혹시 한번 뉴스로 보셨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네, AI 대규모 투자가 들어갈 네. 거다. 맞아요. 근데 이 회의를 하기 전에 사람들이 예상했던 금액은 약 700억 달러였거든요. 근데 이제 700억 달러보다 훨씬 더 큰 920억 달러로 투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920억 달러라고 하면 어느 정도인지 약간 감이 오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네. 920억 달러가 한화로 약 127조 원이거든요. 근데 127조 원도 가늠이 사실 잘 안 가죠.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제 6월에 이재명 정부가 이제 추경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 추경 예산 알고 계신가요? 네, 30조 원 나오고. 맞습니다. 네. 30조 원인데 이 중에서도 지금 AI 인프라 쪽에 2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했거든요. 아, 그 6배구나. 그 6배죠. 네. 근데 미국이 땅덩이가 크니까 원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미 미국은 스타게이트로 5천억 투자를 발표를 한 이력이 있잖아요. 이 외에도 또 지난주 수요일에 투자 발표를 또 한 거죠. 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미 지금 트럼프가 제1회 펜실베니아 에너지와 혁신 정상회의에서도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실제로 이 회의에 참석한 그 기업들이 다들 아세요. 아마존, 구글, 그다음에 팔란티어, 블랙락도 아실 거고 그리고 네. 손정희 회장이 있는 네. 갑자기 이름 생각. 소프트? 예, 네. 소프트뱅크죠. 네. 네, 맞습니다. 아, 소프트 아이스크림인 줄 알았어요. 네. 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지금 다 참여해가지고 이 회의를 열었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AI 인프라 뉴딜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2의 스타게이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아까 김도원 애널리스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엔비디아는 AI의 두뇌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AI가 발전하면 AI의 두뇌는 엔비디아인데 그 심장을 담당하는 기업은 바로 AI 인프라 기업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표현이 좋네요. 그러니까 사실 뭐 AI 시대 엔비디아가 브레인을 그쵸. 만드는 상당히 임팩트 있는 기업인데 우리 그러잖아요. 사람이 생명줄은 심장에서 계속해서 피가 공급돼야 되는 맞아요. 것처럼 전력이 계속해서 공급해야 된다. 네. 그런 정말- 의미에서 네, 정확합니다. 어떤 기업이에요? 그래서 바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 AI의 심장을 담당할 수 있는 기업인 GE 버노바라는 기업인데요. GE 버노바요. 오늘 리포트도 나오지 않았나요? 맞아요. 한증권에서? 오늘 아주 우연치 않게 하나증권에서 또 리포트를 네. 내주셨더라고요. 네. GE 버노바. 음. 자, GE 버노바 스티커명이 GEV인가요? 네, 아까 맞습니다. 장표를 잠깐 보시면 네, 스티커명이 GEV. V. 네. 네, 미국 내에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AI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면서 주목받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자, 한번 자세히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혹시 GE 재결치라고 아시나요? 알죠? GE 오, 역시. 제너럴 일렉트릭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제가 GE를 이제 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희 과장님께서 재결치 몰라? 이러시더라고요. 1990년도에 이제 경영학 공부했던 사람들은 재결치 다 안다. 네. GE보다 유명한 게 재결치 CEO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스티브 잡스처럼. 맞아요. 네. 우리가 이제 워렌 버핏은 알아도 그 워렌 버핏의 기업 뭐죠? 버크셔에 써 있는 네. 버크셔에 써 있는 모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음. 근데 이전에 GE가 딱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재결치는 알아도 GE는 모를 수도 있는. 네. 약간 그만큼 재결치가 유명했던 이제 CEO인데 이 재결치가 이끌었던 기업이 GE 버노바입니다.
GE 버노바가 1990년대 시가총액 1위였던 기업이에요. 약간 2030 시대 분들은 이 GE가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 이 제너럴 일렉트릭이 40대 이상부터는 되게 선망하는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저를 쳐다보세요? 선망하세요? 아니 뭐 저야 뭐 GE 워낙 좋은 기업이니까. 네. 네, 선망의 기업이다. 네. 네, 선망의 기업은 네이버 아닌가요? 네이버도 선망의 기업이죠. 네. 근데 이제 이 GE가 원래는 이렇게 시가총액 1위였던 기업이었는데 미디어나 대출 사업을 이제 문어발로 확장을 하면서 우리가 다 아는 2008년 금융위기에 이제 위기가 봉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GE에서 핵심만 살려서 세 분야로 나눴는데요. 항공엔진, MRI 의료기기, 그리고 또 이제 발전 전문 회사로 핵심을 살려 떼냈는데 그게 바로 GE 버노바고 작년 4월에 분사되어서 상장이 되었습니다. 분사돼서 상장이 될 만큼 앞으로 수익원이 좀 탄탄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사실 뒤에서 더 설명해드리겠지만 GE 버노바가 이름부터 되게 녹색녹색스러운 기업이에요. 녹색. 네. 왠지 이- 네이버 갖고 온 것 같은데? 아, 녹색? 네이버도 녹색이고 하나증권도 녹색이고 그렇죠. GE 버노바 녹색. 네. 네, 베르드라는 이제 녹색이라는 단어와 새로운이라는 노바가 합쳐져서 GE 버노바라는 사명이 탄생을 했고요. 결국에 미래 에너지 발전에 주력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한마디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GE 버노바는 이제 전력을 만드는 가스터빈과 바람을 이용한 풍력터빈, 그리고 전기를 보내는 송배전망, 그리고 이걸 통합해서 관리까지 다 하는 전력 인프라의 올라운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GE 버노바가 전력 인프라의 올라운더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회사가 어떤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매출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네, 장표 보시면은 이거는 사실 2023년 기준이기 때문에 조금 달라요. 근데 지금 GE 버노바는 사업 부별이 총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파워와 풍력, 그다음에 전력입니다. 근데 파워도 힘이고 전력도 힘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파워는 이제 전기를 만드는 부분, 그리고 전력은 전기를 보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내는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왠지? 아닌가요? 만들어야 보내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런데 닭이 먼저냐 만들어봤자- 달걀이 먼저냐. 아, 그렇지. 근데 만들어봤자 100% 오로지 이신점심 나의 마음이 100% 전달돼야지 그게 최종 골 아닌가? 어때요? 근데 뭘 만들려면 있어야 만들잖아요. 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이 기업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나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워 부분에서 매출액이 가장 크기는 해요. 대신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력 부분이 지금 뒤따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지금 매출 구성이 파워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전력, 그 다음이 풍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실제로 지역별로 봤을 때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지금 기준으로 한 40% 조금 넘게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뒤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파워 부분에서 아까 가스를 만드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스터빈 자체가 전기를 만드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력 수요가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기를 만드는 가스터빈 수주가 급증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전에 저희 지난주에 김영윤 소장님이 나와서 말씀하신 그 SMR 기억나시죠? 네, 소형 원전. 네, 맞아요. 이 SMR이라는 소형 모듈 원자료까지 지금 신시장을 지금 주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GE 버노바가 제가 진짜 다 좋은데 문제가 딱 하나 있다 하면은 풍력이거든요. 왜요? 풍력이 왜요? 풍력 부분이 지금 돈 안 되는 프로젝트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풍력은 육상 풍력이랑 그 다음에 해상 풍력으로 나뉘는데 이 육상 풍력은 지금 흑자 전환을 한 상태예요. 근데 이 해상 풍력은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하고 있다. 그래요? 왠지 해상 풍력이 그냥 다 뚫려 있어갖고 바람이 엄청 불 것 같은데 아닌가 보죠? 네, 아니라고 합니다. 신기하네. 네, 해상 풍력은 그래서 좀 정리 중이고 이 신규 수주에서도 되게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 이제 전력인데요. 이제 전력은 전기를 만들어서 보내고 통합하는 이 전체 서비스를 지금 다 하고 있고 여기서 지금 수익이 굉장히 늘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이 HVDC라고 지금 제가 써놨는데 이 기술이 뭐냐면 쉽게 설명드리면 전기를 보내는데 멀리 효율적으로 전기가 새지 않고 보낼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거든요. 네. 근데 이 기술 자체가 되게 하이엔드 기술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 10군데 정도밖에 없거든요. 왠지 많아 보이는데요, 10군데? 없어요. 없는데요? 10군데 많아 보이지 않아요? 상대적인 거죠. 아, 상대적인 네. 건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차피 SMR 신시장도 파워가 중요하고 네. 또한 풍력도 그동안 돈이 안 되는 것은 정리하고 있고 네. 그리고 수주도 계속해서 늘고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좋아 보이는데 네. 수주 소식이 이렇게 잇따르다 보면 도대체 실적은 그럼 본격적으로 최근의 흐름이 어떻고 앞으로 괄목할 만하게 증가하는 시점이 있다면 언제쯤으로 예상되는 거예요? 사실 뒤에서도 다 설명을 드릴 거긴 하지만 수주 산업 같은 경우에는 수주가 일어났다고 해서 바로 매출이 잡히는 구조는 아니에요. 다들 아시겠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 5년짜리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진행별로 매출이 잡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2025년에 수주를 체결했다 하면 2030년까지 뭐 1년마다 아니면 분기마다 반기마다 이렇게 매출이 잡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실제적으로 지금 수주가 늘고 있기 때문에 2025년과 2026년에는 지금 매출액이 이 수주 급증으로 따라서 늘어날 전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숫자가 얼마나 늘어나는 거죠, 그럼?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수주가 늘어나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규모로 늘어나는지가 있을까요? 네. 뒤에서 다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네. 이 부분이거든요. 가스터빈의 수주가 시작이 됐어요. 실제로 이제 AI 데이터 센터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쉐보론이라고 미국의 정유기업 엄청 큰 정유기업인데 네. 이 기업이랑 같이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천연가스 터빈을 7개를 사용을 해서 프로젝트를 발표한 상황이고 이게 보시면 이 계약을 2025년 4월에 체결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는 리드 타임이 18개월에서 24개월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2025년에서 2026년 본격 매출화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수주가 괄목할 만하게 나타났고 리드 타임 한 2년 정도의 터울을 놓고 보면 올해 말부터 아니면 내년까지 네. 크게 증가할 거다. 네, 맞죠. 그러면 보통 주식시장은 미래에 대한 이런 가치를 선반영하니까 주가는 어때요? 지금부터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네. 보시면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 보면은 어떤가요? 오. 어떤가? 이게 분사되고 작년 네. 4월부터 어제까지의 그래프거든요. 분사 이후에요? 네, 맞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네, 많이 올랐고 실제적으로 분사 이후에 한 4배 정도 올랐습니다. 4배 정도면은 정말 많이 오른 건데 네. 지금 봤을 때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많이 올랐고 또 오를 수 있는 기업인지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릴 테니 보시고 더 가겠다. 아니야, 안 갈 것 같은데? 이렇게 판단 네.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그냥 같습니다. 그래프만 보면 이 정도까지 올랐으면 앞으로 더 안 갈 수도 있겠는데라는 그쵸. 걱정도 들거든요. 네. 네. 부담이 되죠. 제가 그 걱정을 깨드릴 수 있을 만큼 네. 설명을 한번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가스터빈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스터빈 전 세계 1위 회사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가스터빈이라는 게 뭐 천연가스를 이용을 해서 결국에 전기를 만드는 장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AI 발달로 이제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즉시 가동 가능한 이제 발전원이 필요한데 이게 바로 가스터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실제로 그래프 한번 보시면 가스터빈의 글로벌 이제 점유율 추이가 21년, 22년, 23년까지만 나와 있는데 보시면 21년에 되게 압도적으로 1등을 하고 있어요. 뭐 지금 기준으로는 가스터빈이 한 40% 이상 지금 전 세계에서 1위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왼쪽 차트죠? 네. 왼쪽 차트의 그러니까 글로벌 마켓이요.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G 버노바가 네. 상당히 포지션을 잡고 있는 건 맞은데 네. 여기 2021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네. 21년과 22년 보면 그 마켓시어가 G 버노바가 거의 한 40% 이상 하락했잖아요. 네네. 1년 사이에. 네. 그래서 약간 의구심이 드는 게 이거 이렇게 1년 사이에 확 바뀌는 건가? 그러실 수도 있는데요. 네. 실제적으로 보시면 여기 같이 나왔던 이제 기업들 보면 미국의 GE 버노바와 그다음에 독일의 지멘스 에너지 그리고 일본의 미쓰비시가 대표적이에요. 네. 근데 보시면 이때 지멘스 에너지, 독일의 지멘스 에너지가 아시아 쪽을 담당을 좀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 이 아시아 부분의 수주가 좀 급하게 늘어났고 이게 이 해 연도에
갑자기 수주가 쌓이면서 이때 매출로 다 인식이 되면서 점유율 차이가 조금 크게 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GE 번호바 보니까 지역별 매출며 구성에서 아시아가 되게 작네요. 네, 맞아요. 아, 그러면 이거의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는 아시아 경기가 오히려 수주가 확 늘면 약간 소외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고 있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최근에 데이터 센터 짓는다 우리나라도 뭐 짓겠다 했지만 미국에서 메타도 짓겠다 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짓겠다 하고 뭐 아마존도 이제 데이터 센터에 지금 1,000억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인데 이 데이터 센터가 다 어디에 지어지실 것 같으세요? 아, 그러니까 리쇼링과 규모가 빅테크가 그쵸. 다르다. 다르죠. 그러니까 사이즈가 완전 다르다. 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잔잔발이 아시아보다는 미국이 훨씬 더 크다. 그런 그런 건 거죠? 아니지만 네. 미국에 다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됐을 때 미국의 점유율이 가장 높은 회사인 GE 번호바가 모멘텀이 있는 거죠. 미국의 경기를 많이 타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스터빈 수주를 보시면 아까 그 그래프가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제가 놓쳐서 지금 보여드리는데 네. 2023년 대비해서 2024년에 가스터빈 수주가 2배 이상 늘었거든요. 이것만 봐도 지금 2023년 대비해서 2024년에 이렇게 늘었는데 지금 더 AI 데이터 부분이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 수주는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좀 말씀 주시죠. 네. 아까 이거 보여드렸던 장표긴 한데 사실 가스터빈 수주가 전년 대비 30%나 이제 고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28년도까지 이미 계약이 거의 다 체결이 완료가 된 상태거든요. 실제로 지금 말씀드렸던 쉐보론과의 이제 프로젝트뿐만이 아니라 그 미국의 또 에너지 기업 중에 듀크 에너지라고 아시죠? 듀크 에너지. 네. 네. 듀크 에너지도 지금 GE 버너바와 함께 5에서 6기가와트짜리 프로젝트를 발표를 해놓은 상태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아마존의 클라우드 부분인 AWS랑도 협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 아마존 웹 서비스랑 어떤 협약이 있었나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아마존에서 이제 2024년에서 25년까지 AI 데이터 센터 부분에 1,000억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 아마존이 전기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마존에서 만드는 이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AI 데이터 센터의 전기 부분을 바로 GE 버노바에게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원천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GE 번호바랑 다 협력을 많이 네, 한다라는 맞습니다. 느낌인데 그런데 궁금한 게요. 네. 아까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나요? 2027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데 2027년인데 왜 매출은 2025년과 2026년 네. 왜 잡히는 거죠?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도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매출이 한꺼번에 잡히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진행하는 거에 따라서 분기별로나 반기별로 뭐 이렇게 잡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다 보니까 계약을 맺고 나서 이제 리드 타임 동안에 매출이 잡힌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2027년은 말 그대로 초기 가동하는 완공하는 기간이 2027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네. 그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매출이 잡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계약금 같은 건가요? 약간의 네, 일종의? 그쵸. 약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수주 규모가 크다라는 게 굉장히 호재인 건 알겠는데 네.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거든요. 네. 실생활에서 비교를 해주신다면 네.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실 저도 문과기 때문에 이 네. 4기가와트가 도대체 네. 얼마만한 전기인지 이런 게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4기가와트? 네. 왠지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알 것 같아요. 4기가와트면 이 정도다. 혹시 댓글 주시면 저희가 생방 중에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4기가와트면 어느 정도일까요? 네. 그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쉐보론이랑 GE 버노바가 계약했던 게 4기가와트짜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인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일반 가정에서 한꺼번에 에어컨이랑 TV랑 뭐 세탁기 이런 가구들을 다 켰을 때 사용되는 전력량이 0.00004기가와트예요. 진짜요? 0.00004. 0.00004. 네. 그러니까 0.00004. 맞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반 가정에서 네. 에어컨 켜고 세탁기 돌리고 건조기 하고 PC 다 하고 이러면 두꺼비 시스템이 내려가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한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가정은. 그 가정의 한도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네. 예상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예상을 해봤을 때 이 정도를 썼을 때가 그 정도 전력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네. 실제적으로 그러면 100만 가구가 다 이렇게 켰을 때가 4기가와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더 큰 네, 전력인데요. 그러니까 100만 가구면 서울 1000만 가구 조금 안 되니까 맞아요. 서울 그러니까 10배 정도. 그러니까 10분의 1. 네, 동일 시간대 서울의 모든 사람들이 세탁기 돌리고 네. 가전기 켜고 등등등 다 했을 네, 때 네, 10분의 1 정도 맞습니다. 가격.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사실 그렇게 말씀드려도 네. 별로 안 큰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아닌가요? 비유가 있나요? 네, 제가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전체 전력 설비 용량이 미국 아까 땅덩어리 크다고 하셨잖아요. 네. 1300기가와트래요. 아, 미국이 네.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 프로젝트 하나당 미국 전체 전력의 0.3%나 차지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제가 이거는 4기가와트가 얼마나 큰 거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조금 더 다가가기 쉽게 한번 정리해 보았던 자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감전되면 난리 나겠네요. 네. 근데 그러면 그 독일의 지멘스 에너지랑 일본의 미쓰비시랑 대비했을 때 네. 지 번호바가 차별점을 갖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다음 장표 보여드릴 건데요. 네, SMR도 하고 있습니다. SMR. 네. SMR은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더 핫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도 이슈가 굉장히 많았죠. 네. 근데 보시면 GE 번호바는 SMR도 해요. 이게 2025년 4월 이번 4월에 캐나다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온타리오주에 BWRX라는 기술을 승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BWRX 300. 네, 네. 네. 근데 지금 이 기술이 사실 아직 완성된 거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GE 번호바는 이 기술을 완성을 시켜서 연매출 20억 달러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계획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민간 기업들이랑 SMR 공급망 파트너십도 체결해 놓고 있고, 혹시 미국의 오픈 AI 다 아시죠? 네. 네. 오픈 AI CEO가 누구죠? 삐쩍 마른 사람? 네, 샘 알트먼. 네. 네, 샘 알트먼이 SMR에 또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있어요. 바로 미국의 오클로라는 기업인데요. 네. 어제도 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 오클로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 게 바로 GE 번호바예요. 그만큼 SMR의 진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GE 번호바에서 이제 이 SMR 부분을 하는 곳은 GE 번호바와 일본의 히타치라는 회사가 합작 회사로 만든 GE 히타치라는 기업 부분이 지금 이 SMR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GE 번호바가 지분을 60% 정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일본의 히타치가 선수 쳤구나. 네. 이럴 때 한국 기업이 없는 게 참 야속하네요. 미래를- 애탄스럽다. 네. 저도 좀 애탄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방금 말씀해주신 이 SMR이랑 네. 기존 원전이 뭐가 다른지. 네, 맞아요. SMR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소형 모듈 원전이기 때문에 공장에서 만들어서 이제 조립을 해서 좀 쉽게 이용을 할 수 있는 반면에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으려면 일단 어쨌든 부지도 필요하죠. 돈도 많이 들죠. 시간도 많이 들어요. 네. 이거랑 비교해봤을 때 SMR은 차세대 원전에 적합한 구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형 원전보다 더 싸고 빠르다,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네, 김영수 장 오셔가지고도 이 얘기 하셨는데 네네. 제가 계속 그게 나와요. 그러면 대형 원전을 왜 짓지? 그러게요. 그러니까 또, SMR이 네. 그 기능 면에서도 기간 면에서도 다 좋은데 도대체 대형 원전을 짓는 이유가 있긴 할 텐데 뭐 네, 이런 생각이 그쵸. 들더라고요.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력량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전력량이 사실 뭐 SMR을 많이 사용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한 곳에서 나오는 전력량이 있기 때문에 이 대형 원전은 미래를 대비해서 지금 짓고 있는 거고, 이 SMR 부분은 차세대 원전으로 나와 있는 거지 사실 2등, 1등 따라가기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 전까지는 1등이 열심히 해줘야죠. 그럼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SMR에서도 네. 기업이 상당히 일가견이 있을 것 같은데 가스터빈 대신에 네. 뭐 SMR로 대체되면 네. 그렇게 쉬운 건가요? 뭐 문제가 없을까요? 가스터빈은 사실 지금 어디든지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가스터빈 짓는데 2년 정도 걸리는 상황이에요. 근데 SMR은 사실 상용화되어 있는 기업이 전 세계 아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용화까지 빠르면 3에서 5년 정도가 걸릴 텐데
지금 그 전까지는 전기를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가스터빈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고 네. 그 이후에는 SMR, 그러니까 주의번호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약간 이렇게 비유하면 될까요?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차세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간다. 네. 하지만 내연기관에서 당장에 전기차로 갈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한 번에 갈 수 있는 주행거리도 그렇고 등등. 그래서 우리가 뭐 수소차다, 하이브리드다 이런 거 나온 것처럼 약간의 한 단계 더 가기 위한 중간 단계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SMR 하면 주목받는 다른 기업들이 혹시 있을까요? 오늘 지휘번호바를 네, 이렇게 딱 집어서 가져오신 이유가 있을 텐데 맞아요. 그 이유도 궁금하고요. 다른 기업들도 있는지 궁금하고. 네.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보시면 한편 장표 한번 보여주시면 그 BWRX라는 지금 이 기술을 G 번호바에서 하고 있는 거고 이 반면에서 지금 당연히 뭐 미국에서 사실 SMR 하면 생각하시는 기업이 다 뉴스케일 파워이실 거예요. 제 손님들 중에서도 미국 기업에서 미국 뭐 SMR에 관심이 있든 없든 뉴스케일 파워는 항상 얘기하시거든요. 네. 근데 뉴스케일 파워도 있고 아직 상장하지 않은 엑스에너지나 테라파워도 있어요. 테라파워.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GE번호바, 그러니까 GE번호바의 모기업인 GE가 사실 이전에 대형 원전 사업을 했다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몰랐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예전에 GE라는 그룹에서 이 대형 원전 사업을 했던 경험이 굉장히 풍부하고 실제로 이 BWR이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세계 최초의 상용화된 기술에 바로 이 BWR 기반의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BWR이 제 기억이 맞나? 예전에 사고 났던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그러면 그 비슷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네. GE가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되게 힘이 있었던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원전 사업 접었거든요. 원전 사업 접은 이유가 바로 이 후쿠시마 사고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이 기술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크게 났었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그게 글로벌 경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만큼 네. 일본은 그 뒤로 그것을 다시 원복하는데 상당한 기간을 소요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여전히 ING입니다. 그만큼 한번 사고가 나면 엄청난 재앙을 갖고 오기 때문에 실제 그 기술을 들여다보지 않는데 최근에 좀 달라진 건가요? 네, 맞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건 안전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GE 번호바 같은 경우에는 이 안전 부분에 있어서 이전에는 이 후쿠시마에서 사용했던 이건 아니고요. 네. 후쿠시마에서 사용했던 이 BWR 기술 자체가 1970년대 기술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수동 절차가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 기업이 이렇게 사고가 크게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원전 기술을 활용하겠다고 한 것 자체가 저는 정말 큰 결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를 접을 수밖에 없었던 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해볼게. 이거는 기술을 지금 완전히 복구하고 더 발전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지금 이 BWRX300이라는 기술은요. 최신형 기술로 인해서 자연순환 냉각되면서 이제 외부 도움 없이도 안정화 기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질적인 위험 자체가 이전에 사고 났던 그 기술과는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름만 비슷하지 완전히 좀 차별점이 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네. 전반적으로 쭉 가져오신 장표를 보니까 제 눈에 딱 띄는 게 글쎄 요즘에 이재명 정부가 이 고속도로 하이웨이 얘기도 많이 하니까 전력 인프라 고속도로 역할? 이건 어떤 거죠? 전력 인프라 고속도로 역할이요? 네. 전기 인프라의 고속도로 역할을 한다. 뭐 이런 네.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네. 네. 이 부분은 바로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전기를 만들어서 보내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 통합해서 이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바로 GE 번호바인데요. 실제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거냐면 전기를 만들기만 하면 끝은 아니에요. 당연히 아까 제 말이 그거잖아요. 만드는 것보다 보내는 게 더 중요하다. 근데 만드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아니, 만들어 놔야 뭘 네. 보내죠. 그럼 시작과 끝을 다 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뭐 만드는 거야 파워 부분에서는 일가견이 있는데 네. 최근에 그 효율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전기 인프라 하이웨이 이런 얘기가 참 많잖아요. 네, 한국도 그쵸. 그렇고. 근데 GE가 이 기술도 갖고 있다. 네. 독보적이다. 맞아요. 이런 얘기인가요? 네. 좀 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금 보시면은 그림에 제가 전기 흐름에 대해서 한번 그려보았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챗GPT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린 그림인데요. 전기를 또 썼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발전소에서 이제 전기를 만들어서 송전망을 통해서 변전소로 보내요. 변전소에서 이제 전압을 조절한 다음에 배전망을 통해서 집이나 회사로 보내는데요. 이 모든 기술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게 GE 버노바고요. 이 보내는 거 도착해서 보낸다가 끝이 아니라 이제 통제하고 변형하고 저장하는 이 통합 솔루션까지 제공하는 게 GE 버노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이러한 내용뿐만 아니라 아까 첫 장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전력망이 되게 노후화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서도 가장 노후화된 게 제가 송전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송전망에 대한 교체 수요까지 증가하면서 실제로 수주 잔고가 굉장히 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순정망 쪽으로 수주 잔고도 엄청나게 늘고 있다. 이런 네, 말씀 맞습니다. 주셨는데 그런데 이 장표는 뭐예요? 네. 아까 제가 그 처음에 사업 부분 말씀드릴 때 HVDC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이게 뭐냐면 결국엔 이 기술이 되게 하이엔드 기술이라 전 세계에서 10군데밖에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기술이 지금 송전망 부분의 기술이거든요. 실제로 전기를 멀리 빠르게 보내야 되는데 전기를 멀리 빠르게 보낼 때 전기가 셀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 부분을 세지 않고 손실 없이 바로 보내는 이 고속도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HVDC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이 지금 하고 있는 기업들이 얼마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GE 버노바인데 GE 버노바가 미국 시장 점유율 1위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송전망 부분 HVDC가 부족한데 여기에 대해서 교체 수요까지 증가를 했을 때 가장 수혜보는 건 바로 미국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GE 버노바다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GE 버노바 간단히 얘기해서 전기 관련돼서 만들고 네, 가장 효율적으로 보내고 네, 그런 것에 북미 지역에서 압도적인 1위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렇게 하이라이트 봤다고 한다면 뭐 미스터 마켓인 시장이 네. 이미 관심이 있어서 주가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꽤 많이 올랐잖아요. 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이제 본격적인데 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이유로 계속해서 주목해야 되는 거죠? 지금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요가 넘칠 수밖에 없는 상황과 네. 그다음에 정부가 계속 투자해서 밀어주는 사업 그리고 분산된 전력 인프라 포트폴리오 전기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만들어서 보내고 통합 솔루션까지 제공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모든 거를 다 하는 게 GE 버노바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적은 어떻게 나왔어요? 최근에 미국의 또 실적 시즌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조금 더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실 보시는 것처럼 아까처럼 이제 쉬지 않고 오르기는 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실적은 정말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 실적에 말씀드리기 전에 이 상대 그룹, 그러니까 글로벌 피어 그룹이랑 비교를 해서 한번 나온 표를 보여드릴게요. 네. 네, 보시면은 이 글로벌 피어는 지멘스 에너지, 그다음 미쓰비시 일렉트릭, 뭐 미국의 이튼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 비교해서 우리가 상대적 지표라고 불리는 PER도 GE 버노바가 높아요. 그리고 EV 에비타라고 해서 절대적인 지표도 GE 버노바가 높습니다. 네. 그래서 고평가되어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 고평가되어 있는 거에 집중을 하는 것보다 저는 2025년 대비해서 2026년에 이 폭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를 봐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네. 이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돈을 벌고 있다는 거죠. 그쵸. 돈을 벌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수주 잔고가 계속 늘고 있고 마진 부분도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평가가 이제 줄어들 만큼 실적이 뒷받쳐주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2025년 2분기 실적이 수요일에 우리나라 기준으로 오후 5시 정도에 나왔어요. 네. 근데 실적 나오고 정말 제가 안타까웠던 게 이 종목을 설명을 드려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네. 실적이 수요일에 나와서 조금 빠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바로 급등했어요? 네 14% 올랐습니다. 역시 세상은 똑똑해. 네 그럼요. 네, 근데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부채나 이 현금 흐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걸 그쵸. 보고 투자를 해야 되니까. 네. GE 버노바의 주주 친화 정책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네. 요즘에 주주 친화 정책이 글로벌 맞아요. 트렌드잖아요. 하죠 당연히. 아. 장표 보시면 GE 버노바는
어쨌든 실적만 봤을 때 돈도 굉장히 잘 버는 기업도 맞아요. 근데 이 돈을 주주에게 돌려주겠다라고 작년 12월에 투자자의 날에서 이미 CEO가 말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번 돈의 3분의 1 이상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한테 돌려줄게 라고 말을 했고, 실제로 주당 0.25불로 이제 분기 배당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돈도 많이 벌고 주주들한테도 많이 돌려주겠다. 네, 맞습니다. 뭐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네. 근데 첫 번째 줄 보면 부채가 없다고 나와 아, 있거든요. 어떻게 부채가 없어요, 기업이? 네. 차입을 안 하나? 차입금이 네. 순연금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작년 4월에 분사되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분사할 당시에 GE에서 부채를 아예 GE 에어로스페이스 쪽으로 넘겼어요. 폭탄 돌리기 넘겼네. 음. 왜 이렇게 주위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그럼? GE에서 밀어줄 수밖에 없는 사업들을 다 하고 있잖아요. 아. 지금 이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전력인데 네. 이 전력 부분을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GE도 알아본 거죠, 보석을. 자, 오늘 전반적으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약간의 리스크도 보이긴 합니다. 아시아 지역에 너무 익스포저, 노출도가 좀 적다라는 것이 네. 글쎄 최근에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이제 하반기가 될수록 탈달러 자산에 대한 그레이트 시프트, 즉 아시아 중심으로 뭔가 한국을 비롯해서 큰 헤게모니가 이동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그런 거에서는 좀 소외될 수 있을 거다 이런 시각을 가져도 되는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요. 실제로 보시면 이 장표 한번 보시겠어요? 네. 여기에서 가장 첫 번째로 보이는 기업이 어떤 것일까요? 가장 첫 번째요? 네. 한전. 그쵸. 오, 한전이죠. 그게 보였어요? 네, 오른쪽에. 그러네. 네, 맞아요. 이거는 이제 GE버노바의 IR 자료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이게 뭐냐면 결국에 의미하는 게 GE버노바의 상위 20개 고객이 자국 내 전력 생산의 약 40%를 책임지고 있다. 우리가 편다송 아나운서님께서 바로 한전을 알아보신 것처럼 우리가 다 아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 기업의 대표 짱이 나야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시면 중국 기업이나 뭐 한국 기업도 GE버노바가 감당을 할 수 있고 이미 고객사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성원 PB님이 GE버노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정리해 주시면서 코멘트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결국에 지금 AI 시대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두뇌를 만드는 기업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도 맞죠. 이미 사실 뭐 엔비디아 같은 이런 기업들에 집중을 하고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뒤에서 전력을 만드는 기업 자체들을 조금 더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고, 네,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늘 종목이 가기 전에 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다시 GE버노바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성원 PB가 어느 지점에 계신다고 그랬죠? 네이버 그린 팩토리점입니다. 네이버 본사에 있는 네. 그린 팩토리 지점에 사실 시청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난주에는 그 지점을 담당하고 계시는 소장님이 나오셔서 두산 에너빌리티, 즉 앞으로 전력에 관해서 이 기업이 최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다음 주에 거기에 또 다크호스인 우리 이성원 PB 오셔가지고 미국에도 그런 비슷한 기업이 있다. 네. 전반적으로 네이버 팩토리의 그 지점 자체의 스킴이 이젠 전력과 전압 이런 쪽으로 하이라이트 될 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력 투자하려면 네이버 팩토리를 찾아가라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이성원 PB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다음 코너로는 마켓 이슈 하나하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시장의 온도가 어떤지 함께 체크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니까요. 잠시 광고 듣고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식사하러 가세요? 난생략 밥보다 중요한 게 있어. 왜요? 밥보다 낮잠? 밥보다 골프? 아니 밥보다 투자해야지.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부장님, 요즘 입맛이 통 없어요. 왜 요즘 투자가 다 안 되나 봐. 제가 산 것만 떨어져요. 어떻게 하죠? 그렇다면 밥보다 투자 공부해 보는 건 어때?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켓 이슈 하나하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시장이 어떻게 숨쉬고 있는지, 투자자들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생생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재원 PB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배재원 PB입니다. 네, 배재원 PB. 저 일주일 만이죠? 네, 지금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지난주에도 금요일이었나요? 네, 저 금요일 똑같이 저번 주에도 금요일로 하고 오늘도 이제 네, 금요일 금요일의 방송하고 남자 배재원 PB가 정오를 가까워서 정오에는 과연 우리 증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증시 보기 전에 밤사이 움직인 미국 증시 흐름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제가 미국장 간단하게 화면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다우지수는 0.7% 하락을 한 채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종합지수는 0.18% 상승을 했고 S&P 500은 0.07% 상승을 한 채 시장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미국 견고한 고용지표와 제조업, 서비스업 간의 지표의 괴리감이 있었고요. 기업의 실적 발표에 따라 뉴욕 증시가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표를 살펴보면 지금 알파벳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구글이 어느 정도 주가 상승을 견인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아마존과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같은 이런 테크 업종들은 상승을 한 반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조금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락 마감을 했는데 지금 미국장과 국내장과 좀 흐름에서 공통점이라고 볼 점은 일단 실적 발표에 따라서 주가들이 좀 많이 요동을 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IBM 업체 같은 경우에도 7.62% 하락을 했는데 이 역시도 실적 발표에 의한 영향이고요. 왼쪽에 있는 인텔 역시도 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간밤에 진짜 테슬라가 참 많은 사람들이 간밤에 밤을 설치했을 것 같다라는 우리 그때 임수영 PB가 그런 얘기했죠? 간밤에 밤을 설칠 것 같다. 네. 네, 여전히 저도 간밤을 설쳤는데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국장 흐름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제 화면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3% 상승한 채 약보합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지수는 3,200포인트를 살짝 하회하고 있는 방금 3,200포인트 했다. 네, 그렇죠? 됐다가 깨졌다가 좀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0.14% 소폭 하락한 808포인트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수급적인 요인을 한번 살펴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순매수를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개인은 지금 순매도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가장 많은 순매수를 797억가량 하고 있는 반면에 기관은 967억 매도를 보이면서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은 그렇게 흐름이 강하지 않은 상태다라고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수급을 쭉 보니까 제 기억이 맞다면 이번 주 들어서 외국인이 좀 모아가는 듯한 느낌인데 개인들이 꽤 많이 팔았다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방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바와 같이 외국인들이 조금씩 모아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역시 어떻게 보면 한국이 미국에 대한 관세 협상이 일본과 같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좀 강하게 적용을 받은 것 같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에서 좀 매도세를 이어가면서 수급 흐름이 외국인들과 기관이 모으고 있는 종목군들에서 상승 흐름이 보이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을 이끄는 주요 종목들 있을까요? 네, 지금 시장을 이끄는 주요 종목군들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화면을 통해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순매수하고 있는 이런 업종들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단 이제 1위로 지금 순매수가 되어 있는 게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인데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차트에 포함되어 있는 업종군들을 살펴보면 네. 상반기를 이끌었던 조선업종이라던가 그다음 변압기, 그다음에 뭐 은행 업종 이런 업종들이 조금 다시 한번 주도주들이 지금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은 조방원 여전히 살아있다는 얘기네요. 네, 여전히 조방원이 좀 살아 있고 이번 주에 역시나 외국인들이 모아갔던 종목군들을 봤을 때 이런 조방원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이와 좀 반대로 상반기와는 다르게 지금 일본과 미국이 관세 협상을 하면서 지금 현대차와 기아 같은 이런 자동차 업종들도 관세가 그대로 만약에 유지가 됐다라면 좀 피해 업종이긴 한데 일본처럼 이렇게 관세 품목 관세가 어느 정도 협약이 긍정적으로 된다라고 했을 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모으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지금 현대차 주가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이게 현대차 주가 차트인데요. 그러니까 특히 이번 주 들면서 현대차, 기아차가 좀 거론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여의도에서도.
그러니까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같이 직결탄이었으니까 네, 맞습니다. 어저께 잠깐 노이즈도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해결될 것 같다라는 것에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네, 그러한 기대감들이 지금 주가에 어느 정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7월 22일 주가 수준에서 다음날 일본 관세가 굉장히 품목 허가가 나면서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도 국내 시장에서 연출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대차와 기아차 모두 지금 상승 흐름을 타면서 어느 정도 국내도 이런 품목 관세에 있어서 협약이 괜찮게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포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아시아 증시 흐름도 간단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중국과 일본 시장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네, 지금 중국 상해 종합 지수를 왼쪽 차트를 통해 봐보시면 지금 오늘은 0.15% 살짝 하락한 상황이지만 그동안의 추세가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니케이 225 같은 경우에도 그저께 이제 관세 협약이 괜찮게 나오면서 이렇게 지수 흐름이 보이고 있는데 네. 최근에 아시아 증시와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조금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네. 지금 코스피 장세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약보합이 계속 일어나면서 3,200포인트를 넘을랑 말랑 좀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상해와 지금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관세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라는 점이 조금은 다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니케이 225는 알겠는데 상해 한번 좀 볼까요? 네. 이렇게 상해 종합지수 이렇게 되고 있군요.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시아 증시 안에서 우리 코스피와의 디커플링이 좀 일어나는 것 같다. 맞습니다. 근데 그걸 곱씹어 보면 이 미국과의 관세 협약이 되는 국가, 완료된 국가는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이 좀 있는 것 같고 아직 대기하는 국가는 약간의 저항선과 지지선이 요동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니까 협상이 잘 된다면 우리 증시도 역시 상승 모멘텀이 있을 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네, 만약에 관세 협상이 일본과 같이 뭐 혹은 다른 조건으로도 긍정적으로 발표가 된다면 이게 관세라는 이런 불안감이 해소된다라는 점이 일단 투자자들에게는 불확실성이 사라진 요인이다라는 부분에 수급적인 요인에서 좋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다른 기업 실적단에서도 일단 상반기에 이런 관세로 인해서 좀 선수요가 많았는데 이런 관세가 어느 정도 낮춰진다라면 기업 실적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뛰어날 수 있는 이런 실적 발표도 예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배재원 PB와 함께 오전장 주요 지수들과 흐름 어떤지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후 투자 전략을 짜보려고 하는데요. 오후장 집중 포인트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화면에서 간단한 뉴스들을 조금 조사를 해왔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김정관 산업장관이 미국의 관세 인하를 요청하러 갔다라는 소식입니다. 이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관세 협약을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밑에를 살펴보시면 조선과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 등 전략 제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소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런 조선과 반도체 배터리 모두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 지수 자체가 레벨업되기 위해서 꼭 상승을 해야 되는 이런 주요 산업군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특징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선, 반도체, 배터리, 네. 한국의 전략 산업을 미국과의 다시 한번 장표 좀 보여주시죠. 협력을 한다는 건가요? 네, 양국과 협력 강화 방안. 네, 협력 강화 방안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와 지금 중국이 뭐 경쟁을 하는 상황이고 미국에서도 중국의 전기차 산업을 어떻게든 좀 억제를 하는 모습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좀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여기서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밑에 두 번째 뉴스를 봐보면 이제 우리가 한미 관세 협상 카드로 일단 군산항에 미해군 MRO 기지를 만든다라는 소재인데 이 역시 어떻게 보면 미국이 중국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이러한 우리나라를 통한 어떻게 하나의 루트가 될 수 있죠. 그러한 이런 해상 루트를 좀 차단하기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왔는데 이러한 소재들 역시도 우리나라 지금 조선업들이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도 맞는데 이러한 뉴스 하나하나도 상승 모멘텀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소재와 네 번째 소재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세 번째는 배당 소득세제 개편 논의가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 저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글쎄 원래 강하게 정부가 드라이브 걸다가 이번 주 한 수요일쯤부터인가 네. 약간 스탠스가 좀 바뀐 듯한 모습을 드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 지수도 약간 보합세로 가는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어떤 위원님이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 좀 정확한 좀 포인트를 찝어주셨다라고 봐도 되는데 기존의 상반기에 우리나라가 지수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을 때는 이렇게 정책적인 부분에서 드라이브가 강하게 걸렸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증시를 레벨업할 수 있는 이런 부양안들을 좀 뜯어봤을 때 어떻게 보면 대주주 양도세 그런 기준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고 네. 이런 배당 성향 관련해서도 조금씩 삐걱대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나라의 이런 투자자들이 이거 여기
여기서 했다가 아예 안 해버리는 거 아니야? 혹은 이렇게 100%를 한다 했는데 뭐 50%만 애매하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의구심이 시장에 아직 내비쳐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할 거면 제대로 해서 증시를 부양시키자라는 이런 의견들도 지금 증권가에도 그렇고 되게 많이 들리는 내용인데, 이렇게 뭐 정부 정책에서 배당소득 세제 개편 논의가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은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는 중요한 뉴스고요. 네 번째는 이제 중국의 감산이라는 이런 포인트입니다. 지금 철강과 배터리 쪽에서 공급 과잉 문제가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이러한 구조 조정이 아직 확실히 되진 않았지만 이제 하반기에 본격적인 감산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관측이 지금 시장에 보도가 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철강과 배터리 업체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은 뭐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주요 뉴스들 짚어주셨는데요. 오후장 집중 포인트 이걸 꼭 봐야 한다라는 거 있을까요? 네, 제가 오후장 집중 포인트 딱 세 가지로 일단 키워드를 요약해서 다음 슬라이드에 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실적주, 두 번째는 관세, 세 번째는 상반기 주도주입니다. 제가 관세에 대해서는 앞서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일단 실적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일단 우리나라 관세 이런 불확실성 이 많은 이런 거시적인 환경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2분기 실적 발표가 뭐 저번 주부터 좀 적극적으로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 업체들이 물론 관세로 인한 선수요가 있었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업종들에서도 지금 긍정적인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조선업종도 지금 삼성중공업이 실적 발표가 되면서 주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외에 뭐 하나 엔진이라던가 이런 조선 기자재 업종들 역시도 이렇게 실적 발표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조선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다가올 실적 발표가 예정된 뭐 8월에 화장품 업종이라던가 네. 기타 뭐 배터리 업종이나 이런 반도체 업종들의 실적을 보면서 오후장 역시도 일단 금요일 마무리되는 장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 포인트로 삼아가지고 오후장을 좀 살펴보면 좋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후장, 사실 오후장의 준비이자 다음 주를 시작하는 그 중간 미텀인데 관세, 실적주, 그 다음에 상반기 주도주의 향방과 흐름을 보자라는 말씀 주셨네요. 잘 기억해 주셔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배재원 PB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된 밥보다 투자하나 방송이 됐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밥보다 투자하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